네, 독서와 토론 1차시 1교시에서는 그 한자 이야기하고 또 제 자신 소개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제가 이해하고 또 열심히 제자들 위해서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나를 말한다, 또 내가 추천하는 한 권의 책, 내가 꿈꾸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또 글로 써주시기를 이렇게 이제 1교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교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 우리들 현대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면이 정말 소통입니다. 소통, 잘 통하는 거. 그래서 뭐 이제 독서와 토론이니까 의사 소통, 의견 소통, 내 마음속에 품은 어떤 정서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표현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게 거부감 없이 잘 내 뜻이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문예창작과 교수로서 다른 어떤 정부 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데 가서 어떤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회사의 기관의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출판사에서 그 기관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A라는 기관, B라는 기관에 이제 맞는 특성에 맞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이제 PPT 자료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제 10분 동안 자기 회사 소개, 또 나는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를 따내면 작년, 재작년 그동안에 나왔던 어떤 잡지보다 더 잘 만들겠다라고 이제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를 제가 평가하러 갑니다. 그러면 여러 물건이 있지만 A, B, C, D 있을 때 저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가장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 변별점은 무엇인가, 또 우리 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잘 부각시켜야만이 채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는 대부분 회사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것을 상대방한테 설득력 있게 잘 전달을 해서 채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여기에 소통하고 어떻게 잘 장점, 변별점을 표현할지를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말한 것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대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강의 목표에서도 독서는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중무장을 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적인 측면에서 책을 많이 읽고,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서로 각자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잘 소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강의의 목표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잘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 회사의 장점, 내가 만든 물건, 뭐 똑같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한테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이, 그전에는 이 독서와 토론은 큰 범위에서는 이제 국어 과목, 우리말, 우리 글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과 교수들이 저한테 이성림 교수, 우리 과는 꼭 이성림 교수가 강의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잘해야만이 영어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이 우리말, 우리 글이라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전체가 교양 과목으로 필수로 듣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왜 영어과 교수님이 이 문창과 교수인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나 했더니, 우리말을 잘해야만이 외국어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영어 언어학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이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소신, 자기 자신의 메시지, 우리 회사 제품은 다른 회사 제품하고는 다릅니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고 그것이 채택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확고한 어떤 저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발표를 하고 또 물건을 팔려고 뭐 영업사원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만이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는 이제 독서와 토론 강의를 지금 2년째 진행하고 있지만 그 전에 말하기 글쓰기 10년 이상 강의했고 또 생활 한자도 제가 우리 명지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교양 과정으로 또 10년 이상 준비를 해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저는 후배 제자 강사들에게도 10시간 공부해서 1시간 공부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을 공부해야만이 10시간을 준비를 해야만이 효과적인 소통과 표현 전달해서 잘 목적을 이루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제자들 중에 알바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러면 커피를 100번 타본 사람과 커피를 한 번 내린 사람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또 제가 우리 그 뷰티 아트 학생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머리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 저는 뭐 특별하게 어떤 머리가 돼도 관계가 없으니까 내 머리를 이렇게도 말아보고 저렇게도 말아보고 파마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또 피부 관리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를 실험도구로 해서 머리 파마를 10번 마른 사람과 한 번 마른 사람은 그 습득된 기술이나 좀 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정말 효과적으로 잘 해나가고 그걸 잘 전달해서 잘 PPT 만들고 잘 언어로 표현해서 잘 전달함으로 해서 목적하는 바를 꼭 이루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장에서 표현, 소통, 또 전달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잘 표현하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할까? 제가 이제 문예창작과 교수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를 100편을 읽어본 다음에 나도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와 또 시를 한 편도 안 읽고 시라는 것을 한번 이제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배운 걸 가지고 써보는 사람, 그러면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첫째는 먼저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해봐야 된다. 제가 이제 여기서 독서라고 되어 있지만 많이 커피도 이렇게도 내려보고 저렇게도 내려보고 많이 해본 사람, 저는 꼭 이 책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 실제 생활하고도 연관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이 해본 끝에 올려진 어떤 그 결론,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이론하고는 견줄 수 없는 실질적인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과 2권 읽은 사람은 다를 것이다. 얼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독서의 필요성은 글을 읽음으로써, 독서는 글을 읽다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말 강좌명 독서 토론 강의 목표 전부 한자로 되어 있네요. 제가 한글로 표현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게 여기 다양, 인생, 철학, 문화, 지식, 기본 이렇게 한자가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실감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글을 읽다라는 것이 우리말이고, 글을 잘 읽음으로 해서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여러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이요. 그래서 그 다른 대학의 이제 경우이지만, 예를 들면 그 서울대학의 법과대학이라는 곳에서 법과 문학이라는 강좌를 어느 교수님이 개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법조문만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무슨 그 사법시험에 패스해서 남의 정말 인생을 놓고 판결을 할 때 정말 제대로 가슴에 와 닿는 판결을 하겠는가 싶어서, 그분이 법과 문학이라는 거는 문학 작품 속에는 아주, 제가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쓴 것처럼 간접 경험, 그러니까 그 속에는 모든 인생살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놈 이야기도 나오고 선거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노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한계가 지어져 있으니까 내가 가서 도둑놈 역할을 해보고, 내가 가서 노조 해보고, 내가 가서 미용실 원장 해보고, 내가 가서 카페 점장 해보고 다 체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책 속으로 들어가 있다, 글로 나타나 있다, 작품의 주제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내가 인생을 대신 살아보는 데는 이 글 속에, 책 속에, 소설 속에, 희곡 속에, 시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에 법조인들이 문학 작품 15개를 읽고 분석을 하다 보면 15개의 인생을 대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앉아서 책 읽으면서 그 주인공의 심리에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왜 범죄를 일으켰으며 왜 사람을 이렇게 해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또 해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다양한 인생살이나 또 철학, 인간이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는 철학이라는 것이 무슨 사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무거운 단어로 우리 제자들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부릴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친구들에게 차 한 잔 사주고 가족들을 윤택하게 살 수 있고, 그러면 그 돈이 참 유익하고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그 올바른 방법으로 얻어지지 않은 돈은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끝내는 나를 감옥에 가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도 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돈에 대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좋겠는가, 그런 어떤 가치관을 한번, 내가 벌 수 있는 거, 또 내가 그 버는 거에서 얼만큼 어떤 부분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할 것인가, 그런 철학적인 정립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학생들 MT, OT를 못 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동아리 지도교수를 30년 이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또 MT 신학기 초에 가면 꼭 할 일이 있다. 뭐냐, 내 자신이 소주 한 잔이 정량인지 맥주 500cc가 정량인지 한 병이 정량인지 그것도 하나 공부할 필요가 있다. 강의실에서 이런 학습만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OT, MT를 가면은 이렇게 둘러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주잔을 한 잔 나누기도 하고 서로 얼굴이 불그레지기도 하고 거기서 또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는 지도교수도 있고 또 지도해주는 선배도 있고 조교 선생도 있고 하니까, 혹시 한 잔 마시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먹어본 한 잔에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좀 그런 상황에 올 때 옆에 있는 또 친구가, 조교가 잘 데리고 나가서 등도 두드려주고 찬 바람도 쐬게 하고 이러고 다시 이제 살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지도교수가 참 이렇게 미소가 번져요. 아, 이렇게 우리는 MT, OT까지 와서도 우리는 공부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습적인 것 외에 자기 생활적인 것도 저는 그런 시간에 공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술에 대한 철학을 갖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 문학여행을 갔을 때 어느 여학생을 이제 남학생이 이렇게 이제 업고 다음 문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버스에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로서 가슴이 철렁해서 야, 아무개 그렇게 괜찮냐? 그거 집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랬더니 딱 남학생이 교수님 제발 못 본 척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다음 그 문학여행지에 가서 그 여학생이 아주 나비처럼 또 팔랑팔랑하고 이렇게 기쁘게 문학여행을 하는 걸 보고 아 젊은이들아 회복도 빠르고 또 같은 동기 잘 이해도 하고 서로 거들어주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공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 너무 어려운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부분에 어떤 그런 철학적인 가치관적인 그런 정립을 하고 생활을 하시면 훨씬 좀 마음이 위로가 되는 때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거 제가 아까 내가 정말 권하고 싶은 내 친구에게 내 자식에게 우리나라에 이런 작품이 있는데 한 번쯤 읽어봐. 이 속에 참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 그런 것이 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터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야의 지식. 여러분들 각각 전공하는데 말로만 되는 거 아니죠. 책을 열심히 읽고 분석하고 설명 듣고 하면서 또 지식이 쌓여져 가니까 이 독서, 글 읽는 것을 통해서 독서를 그래서 제가 꼭 문학 작품만으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다양한 글을 읽음으로 해서 이렇게 그 각 분야에 기본적으로 갖추게 된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이치를 터득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독서다. 그러니까 먼저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토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 속에는 다양하게 살아온 인생 경험담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 한 편이라도 아니면 어떤 메모라도 요즘 이제 뭐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정말 진심이 들어가 있는 그 한 문장이 나를 감동시키고 정말 그 진정성이 와 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음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 경험담 그리고 이제 또 상상력을 가미한 글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문학적인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글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치유, 우리 힐링 하는 말 많이 듣죠.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이 되기도 하고 좋은 영화 한 편이 힐링을 위로와 치유를 주기도 하지만 좋은 이 글 읽기 독서가 또 내 자신을 위한 그런 좋은 위로와 치유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앞장에서는 토론에 대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렇게 글 읽고 독서한 것을 어떻게 이제 토론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단은 이제 독서한 내용, 내가 읽은 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요, 그 왜 요약한다 그러죠. 썸머리 한다 그러죠. 그 미국에서 나오는 유명한 잡지 중에 제목이 다이제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도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책이 발간이 될까요? 그런데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얼른 다 찾아서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다이제스트라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난 책들을 빨리빨리 이제 그 각 나라마다 뭐 이제 그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래서 소설이 나왔다. 그럼 그걸 아주 잘 요약해서 썸머리해서 다이제스트라는 것이 이렇게 소화시킨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걸 해가지고 딱 책으로 만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무슨 책이 나왔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걸 읽어보고 뭐 어떤 교재로 선택을 한다든지 어떤 회사에서 이런 책을 우리가 구입해서 회사원들에게 읽히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썸머리하고 다이제스트하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 읽은 내용을 줄거리를 또 장점을
아니면 이제 그 책에서 또 보완해야 될 점, 그 책에서 단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그랬을 때 내가 예를 들면 밥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영양가 있는 밥을 구할 수 있었다라든지, 하나의 테마를 놓고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많은 증거 자료, 많이 다른 나라, 뭐 우리나라 이런 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 쓰여진 걸 다 수집해서 읽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내가 읽은 밥이라는 어떤 테마, 주제는 이렇게도 쓰여져 있고 저렇게도 쓰여 있고, 그렇지만 우주 만물 이치,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뭐 동물, 인간, 우리 인간도 살아있죠. 모든 부분이 밥이라는 걸 먹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이야기할 때 그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잘 인용해서 쓰다 보면은 상대방이 아주 공감하게 되고 끄덕이게 되고, 그러니까 토론도 자기 자신만을,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제가 이제 대화론과 이제 변증법적인 방법론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요즘 대화 참 중요하죠. 응?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진심으로 그 상대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뱉는 언어, 단어, 문장 이런 걸 잘 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경정신과에서 나는 어디가 아파요, 어째요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잘 녹음을 해가지고 그 팀에서 나중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녹음을 틀면서 이 환자와 대화한 걸 들어보면, 아, 이분은 이 부분이 정말 아프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찾아서 치료하면은 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 이제 변증법적인 거라는 것은 먼저 하나의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좋다 하는 이론이 있으면, 그럼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점이 많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이래서 좋고 이런 점은 또 조금 보완해야 되겠고,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 A 민주주의였으면 B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또 A와 B를 열심히 국민들이 또 혹은 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 체제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아, A는 이래서 좋고 B는 이래서 좋고, A는 이래서 나쁘고 B는 이래서 나쁘더라. 그러면 이제 제3의 이론으로서 또 다른 의견을 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학 작품 속에서도 A라는 체제 하에서 살아보고, 그래서 이것이 마땅치 않아서 B라는 체제에서 또 살아보는 주인공이 나오죠. 그리고 A도 B도 둘 다 체험을 하고 둘 다 살아보니까 이것은 아니네 하면서 제3 세계를 향해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끄덕끄덕이며 가는 주인공을 우리가 작품의 그 묘사 주제로 한 문학 작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것은 꼭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출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결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만이, 내 의견만이 다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언어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내 말로 전체를 다 그렇게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10명이 모이면 n분의 1 똑같이 기회를 주고 똑같은 시간을 주고 누구의 목소리도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끄덕일 수 있는 토론의 결과를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문학 작품을 제가 1교시에 설명하고 제시하면서 이제 레포트는 그 작품에 대한 자기가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써서 내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2021학년도 2학기 가을 독서와 토론 1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레포트 또 9월 9일까지 내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